저는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도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시어머니와 사이가 너무나도 좋지 않아서 큰 고민이에요. 결혼 생활 시작부터 어머님과 저는 잘못된 만남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관계가 나빠져서 이제는 한 공간에서 얼굴 마주보고 있는 것도 싫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인 건 남편이 이런 고부 갈등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저와 시부모 사이에서 항상 제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만약 제가 아닌 시모를 선택했더라면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은 그때 끝나버렸을 겁니다. 세상에 많은 며느리들이 다양한 이유 때문에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을 텐데 일단 저는 결혼할 당시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결혼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이었지만 갑작스런 저희 속도 위반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죠. 당시에 남편과 저는 둘 다 20대였고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서 우리 두 사람이 가진 돈을 다 합쳐도 2천만 원도 채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 정도면 원룸 월세는 얻을 수 있었지만 제가 아이를 낳고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일을 쉬어야 했기 때문에 월세 내는 것조차 큰 부담이었어요. 당시에 제가 다니던 사무실은 사장님 포함해서 고작 4명이 일하는 작은 회사였기 때문에 육아휴직은 꿈도 못 꾸고 아이를 낳게 되면 자연스레 그만둬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남편 수입도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적어서 남편이 버는 수입만으로 아이 키우면서 생활을 이어나가는 건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당장 배는 불러오니 결혼을 빨리 해야겠고 집 구할 돈도 앞으로 생활할 돈도 모자라는 상황에서 고민하다 어쩔 수 없이 내린 결론은 시댁에서 어머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할 걱정이나 혼수장만할 부담도 덜고 시어머니와 같이 산다는 불편함만 견디면 저희에게 전혀 나쁠 것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아이 낳고 나면 어머님에게 육아를 부탁드리고 다시 직장을 다닐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집안 생활비를 저희가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어머님 댁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예전에 저희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시어머니와 이혼하고 집을 나가버리셨고 그 뒤로 재혼하셨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연락이 완전 끊겼대요. 어머님이 혼자 일을 하면서 제 남편 대학 졸업시키고 뒷바라지를 다 하셨고 그래서 그런지 본인 아들에 대한 집착이 남다르게 강하십니다. 그렇게 아들이 좋고 남주기 싫었으면 저희가 결혼한다고 인사드리러 갔을 때 차라리 처음부터 싫다고 반대를 하실 일이지 기어코 저랑 다 같이 살면서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야 했을까 싶은 마음이네요. 어머님은 저와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 계셨어요. 손주가 태어나면 애 봐줄 테니 저랑 남편이 나가서 돈 벌어오라 하시면서요. 저도 애초에 그럴 생각이었고 집에서 어머님이 애를 봐주면 마음 놓고 직장을 다닐 수 있어서 처음엔 그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아이 낳고 6개월 집에서 쉬다가 그 이후로는 직장을 새로 구해서 돈 벌러 나갔었죠. 그런데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머님이 집에서 어느 정도의 집안 살림까지는 다 해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정말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시고 대부분의 집안일을 퇴근하고 돌아온 저한테 전부 다 떠넘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잔소리가 많으신지 따라다니면서 청소 상태나 제가 만드는 음식 타박을 하시면서 사람 신경 거슬리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하다못해 청소기라도 한번 돌려주시거나 세탁기 정도는 낮에도 충분히 어머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데도 전부 일거리를 모아두셨다가 제가 오길 기다리셨고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하며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쉬고 싶은데 어머님이 시키는 일을 하다 보면 저녁 9시 넘어서까지 쌓인 집안일을 마무리해야만 했습니다. 아이 봐주시는 것 하나는 정말 감사한 일이었지만 충분히 어머님이 하실 수 있는 집안일까지 저한테 떠넘기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이 점점 쌓여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참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이 적극적으로 제 일을 도와주더라고요. 저 대신 화장실 청소도 해주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해주고 자기 아들이 설거지며 집안일을 나서서 하는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는 남자가 그런 일을 왜 하냐고 소리를 지르셨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어머님에게 엄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한 집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집안일을 나눠서 해야지.
엄마도 낮에 청소기 정도는 미리 돌려놔줘. 라고 하면서 저를 대신해 중간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면 들어줄수록 그런 모습이 어머님에게는 저를 더 싫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는 평소에 저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본인 아들을 제외하고 어머님 주변 인물들 중에 욕 한 번 안 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집에서도 제가 자리를 비우면 바로 남편에게 제 흉을 보시고 사돈 댁이 별로라는 둥 친정부모님까지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불평불만을 이야기하신다고 해요. 남편은 예전부터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고 그래서 그런지 평소에 어머니 하시는 말에 대해서 별로 귀담아 들으려 하지도 않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저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한참을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집에 놀러 온 날에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제 친구를 집에 두고 잠깐 밖에 나갔다 들어온 적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친구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너가 현관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너희 시어머니가 얼마나 네 흉을 보시던지 진짜 괜찮은 거 맞지? 너무 놀라서 바로 남편에게 사실 확인을 했었는데 어머님이 저만 없으면 그렇게 제 험담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어머님과 제가 면전에서 대놓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하루빨리 돈을 모아서 남편이랑 독립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서 생활비를 저와 남편이 전부 부담하고 있었지만 그때 이후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독립할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사는 지역이 서울은 아니고 경기도 외곽이었기 때문에 남편 벌이와 제 벌이로 열심히 저축을 하고 살았더니 5년 만에 작은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 모이더라고요. 물론 은행에서 절반 정도는 대출을 받았지만 그래도 당시에는 완공된 지 몇 년 안 된 25평 아파트로 독립해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방 2개 있는 빌라에서 어머님이랑 복닥거리면서 살던 생활에서 하루아침에 당당하게 내 집을 마련하고 분가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5년 동안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서 생활비를 저희가 모두 부담하고 있었지만 이젠 독립했으니 똑같이 생활비를 지원해드릴 수는 없어서 매달 40만 원씩 용돈을 드리기로 하고 모자란 돈은 어머님이 다시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일하기 싫다면서 저희한테 생활비를 더 달라고 억지를 부리셨는데 결국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 몇 달 못 버티고 다시 일하러 나가시더라고요. 어머님 용돈 40만 원이 꽤 큰 부담이었지만 다행히 저희 친정에서는 용돈이 필요 없다고 하셔서 그럭저럭 버틸만 했습니다. 지긋지긋한 합가 생활도 끝이 났고 이제는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그만이라 생각했었는데 세상 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새집 들어간 지 1년 만에 저희 친정아빠가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하셨어요. 친정아빠는 평생을 성실하게 한 직장만 다니셨던 분이고 지금까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원한 살만한 일도 전혀 하신 적 없을 정도로 법 없이 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당연히 직장 내에서도 아빠가 평판이 좋았었는데 단지 회사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정년이 몇 년 남지 않은 우리 아빠를 해고해버린 거죠. 한순간에 평생 다니던 직장을 잃고 아빠가 많이 실망하셨어요. 저희 친정도 그리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동안 모아둔 재산도 있고 퇴직금이며 회사 그만둘 때 받았던 위로금도 있어서 당장 생계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죠. 저와 제 친오빠가 다만 얼마씩이라도 용돈을 보내드리려 했었는데 아빠 쪽에서 먼저 거절하셨어요. 용돈은 무슨,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잘 살 수 있어.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 먹어. 사실 아빠 말 그대로 친정부모님은 당장 생활비 걱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평생을 출근해서 일을 하셨던 아빠의 직장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것 때문에 많이 우울해하셨고 당신이 평생 몸담았던 곳에서 정년까지 채우지 못하고 나왔다는 사실이 아빠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바로 다른 일자리를 찾으셨지만 예전에 하던 일과 비슷한 일은 할 수 없었고 몸을 쓰는 현장직 일이나 아빠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일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 우울해지고 아빠가 작아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 아빠를 옆에서 지켜보던 엄마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대로 아빠를 가만 놔두면 큰일이 나겠구나 싶으셨나 봐요.
갑자기 두 분이 작게 장사를 시작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평소 엄마가 손맛에는 자신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엄마가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이 칼국수와 수제비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파는 작은 식당을 차리셨어요. 큰 규모도 아니고 테이블 겨우 6개 간신히 놓은 작은 동네 식당이었지만 엄마랑 아빠가 직접 반죽부터 김치까지 다 만드시고 저렴하고 맛있게 양 많이 주는 집으로 소문이 나다 보니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월세도 굉장히 저렴한 뒷골목에 위치해 있어서 저희 가족은 그 가게에 큰 기대를 안 했었어요. 그냥 두 분이 가게 월세 내고 생활비 정도 벌면서 힘 닿는 데까지 소일거리로 하셨으면 좋겠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점심시간에는 줄 서서 먹는 집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는 부모님이 체력 때문에 준비한 재료만 팔고 일찍 문을 닫을 정도고 다시 친정아빠 얼굴에 활기가 가득 넘쳤습니다. 가게 오픈하고 몇 달이 될 동안 시어머니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 남편을 통해 그 사실을 아시게 된 시어머니가 어느 날 제게 직접 전화를 하시더니 너희 아버지 어머니 칼국수집 내셨다면서? 라고 물어보시길래 그때까지만 해도 사돈이 가게를 열었으니 저한테 안부 전화라도 하신 줄 알았는데 어머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아니었죠. 부모님 가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장사도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는 돈이 어디서 나서 가게를 차리셨어? 저번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인가 뭔가 잘렸다고 하더니 퇴직금으로 장사하시는 거야? 솜씨도 없이 가게 차려서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러다 말아먹으면 어쩌려고 하늘거서 조용히 사시지 주책맞게 왜 그러셨대? 거기까지 듣고 있으니 어머님의 생각 없는 말 때문에 기분이 확 상해버리더라고요. 평소 시모가 남 험담을 즐겨 하시는 분이었지만 대놓고 제 앞에서 친정부모님 이야기를 하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계속 기분이 좋았었는데 어머님 이야기 듣자마자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면서 얼굴에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어머님,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말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친정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던지 어머님이 상관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구처럼 자식한테 안 기대고 열심히 살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님에게 좀 심하게 말하긴 했어요. 제 말을 듣고 어머님도 본인 이야기라고 눈치를 바로 채셨는지 뭐? 너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냐?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기껏해야 니들이 주는 그런 푼돈 안 받아도 그만이야. 저렇게 발끈하시면서 크게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조금 심하게 말을 한 건 사실이지만 예전 저희가 같이 살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많이 참으면서 살았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억지를 부리면서 일을 시켜도 그냥 다 맞춰서 해드렸고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됐을 때도 그냥 참고 모르는 척 넘겨왔어요. 하지만 저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셨으면 저한테 대놓고 친정부모님 흉을 보면서 함부로 떠들 수 있었을까 싶네요. 돈 필요 없으시면 당장 다음 달부터 어머님 용돈 끊겠다면서 저도 지지 않고 따박따박 말대꾸를 했고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대들고 나서는 모습에 어머님도 잠시 당황하더니 금세 저한테 쌍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이네 살리네, 우리 집 가정교육이 문제라는 등 칠순이 다가오는 나이에 상스러운 욕을 입에 담고 있으니 사람 자체가 수준이 떨어져 보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평생 제 앞에서 쌍욕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점잖으신 분들이세요.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고 자식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고 아직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런 저희 친정부모님을 시모 같은 사람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싫었어요. 한참 동안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시모 목소리를 가만 듣고 있자니 제 귀까지 더러워지는 기분이라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어머님과의 관계는 여기서 끝이라 생각했고 다신 볼 일 없을 거라 생각했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그 사이에 시모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현관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무슨 일이냐고 제게 물어보길래 낮에 시모와 제가 나눈 전화통화 녹음을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길 가는 사람 붙들고 100명에게 그 통화 내용을 들려주면 100이면 100 전부 시어머니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남편도 역시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 내가 자초지종을 다 들었는데
엄마가 먼저 말을 이상하게 하셨잖아요? 장인어른한테 뭐하러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했어? 본인 아들이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또다시 제 편을 들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발끈하며 역정을 내시고는 이 모든 일이 전부 제가 뒤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면서 제 욕을 한참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님의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서 안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남편이 전화를 끊고 안방으로 들어오더니 앞으로 어머님과는 연락을 끊고 살자 하더라고요. 제 핸드폰에 있던 시모의 전화번호도 차단시키고 앞으로는 먼저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말고 명절에도 남편 혼자 어머님 댁에 가겠다면서 평생 인연 끊고 살랍니다. 그냥 제 인생에서 시어머니라는 존재를 지우고 살라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부부의 월급을 같이 모아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분가하면서 매달 어머님께 드리고 있던 용돈 40만 원도 그때부터 그만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대신 남편이 자기 용돈에서 알아서 얼마씩 드리겠다 했고 저도 그런 부분까지 뭐라 하고 싶진 않아서 남편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 한 달 용돈이 40만 원이니 그 안에서 10만 원을 드리건 20만 원을 드리건 알아서 하겠죠?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집안의 어른인데 제가 대들고 말대꾸를 한 건 분명히 잘못이에요. 하지만 같은 어른이라도 어쩜 양쪽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나 싶어요.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저는 절대 제가 먼저 남편이나 친정부모님에게 시어머니 욕을 하고 험담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래 남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지만 어차피 결혼했으니 어머님도 우리 가족인데 가족 욕을 해봐야 제 얼굴에 침 뱉기 아니겠어요? 아무튼 간에 남편이 이젠 시모 신경 쓰지 말고 살라고 해서 저도 앞으로 다신 어머님과 얼굴 붉힐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에 남편과 퇴근 시간이 맞아서 집 근처에서 만나 같이 걸어오는 길이었어요. 제가 어머님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바람에 통화가 안 되어 답답하셨는지 어머님이 저희 집 앞에서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멀리서 저를 발견하시고는 야, 네가 감히 나를 무시해? 라고 소리 지르면서 저한테 달려오셨고 모든 것이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저 때문에 착한 자기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면서 너 하나만 없으면 되니까 당장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가라 하셨어요. 남편이 저한테 달려드는 어머님을 막아서고 진짜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어요. 당장에라도 제 머리채를 잡아서 흔들려고 하셨는데 무슨 힘이 그렇게 센지 키가 180인 저희 남편도 어머님 말리는데 벅찰 정도였죠.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들 부부 사는 아파트 앞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도 어머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물론 아파트 경비 아저씨도 무슨 일이냐며 황급히 달려오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살면서 그때만큼 창피했던 적이 없었는데 남편은 도저히 안 되겠으니 자기가 엄마랑 따로 이야기하고 보낼 테니까 저 먼저 집에 올라가 있으랍니다. 남편은 그대로 어머님을 끌고 어딘가로 사라졌고 저는 혼자 집에 올라와서 남편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후에 어두워진 표정으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도저히 엄마와는 대화가 통하질 않는다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네요. 앞으로 절대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만약 한 번만 더 어머님이 찾아오면 우리는 당장 집 내놓고 이사가고 어머님에게 주소도 알려주지 않겠다고 말했답니다. 정말 친정이나 시댁 다 합쳐도 가족 식구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대체 왜 이렇게 분란을 만들고 싸워야 직성이 풀리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좋게 좋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도 인생은 짧기만 하잖아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머님이 저렇게까지 나온 이상 저도 앞으로 어머님 뵐 생각 전혀 없네요. 찾아뵙는 일도 없을 거고 당연히 용돈을 드리거나 선물 챙겨드리는 일도 없을 겁니다. 남편이 알아서 최소한의 자식돌이만 하고 살겠다는데 진짜 가족끼리 왜 이렇게 서로 얼굴 붉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 된 상황 자체가 어머님의 입방정 때문이고 본인 실수 인정하고 저한테 사과하셨다면 그날 바로 끝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랑 이렇게 싸워봤자 어머님 본인만 손해 아닙니까?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참고 노력 많이 했지만 이젠 정말 지치고 힘듭니다. 그나마 이제라도 안 보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해요.
다가오는 설에도 남편 혼자 어머님 댁으로 가고 저는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푹 쉴 예정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